노인네가 돈만 많다고 딸버린 나를 감히 탐내? 그 한마디는 나의 짝사랑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의 고풍스러운 저택에 사는 백운건설 회장 백건우이올시다. 오늘은 그녀를 찾을 수 있을까? 72살의 새벽,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침을 맞이해요. 30년 전 건설자재 창고에서 일어난 화재를 생각하며 말이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화재로 회사가 부도를 맞은 후 아내는 윤서를 데리고 떠났죠. 그 후로 그들의 소식은 끊겼습니다. 저는 술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가장이었던 제가, 아버지였던 제가. 그저 술에 취해 모든 것을 놓아버렸던 겁니다. 책상에 액자를 매만집니다. 5살 윤서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네요. 매일 아침 의식처럼 손가락으로 사진을 쓸어봅니다. 윤서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공허한 목소리와 함께 마음속 결심이 다시 일어납니다. 딸을 찾기 위해 일어섰던 그 의지로 백운건설을 일으켰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생각이 끊깁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표와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박재영 비서실장이네요. 그의 뒤로 낯선 여성이 따라 들어옵니다. 오늘 새 가정부가 도착했습니다. 40 초반의 단정한 여성을 바라봅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모시게 된 이서연입니다. 이서연의 인사에 제 마음에 이상한 파문이 일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친숙함을 느꼈답니다.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가슴은 왠지 따스해졌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기분이에요. 마치 긴 겨울 끝에 봄의 첫 기운을 느끼는 것처럼. 오늘은 뭔가 달라질지도. 그런 예감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서연이 온 지 이틀째, 저는 그녀가 얼마나 버틸지 궁금했어요. 그동안 많은 가정부들이 떠났죠. 제 까다로운 성격 때문만은 아니었답니다. 마음 한편엔 혹시 윤서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아침 7시 30분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서연이 차린 음식이 정갈하게 놓여있네요. 밥은 90도에서 정확히 10분 뜸을 들였나요?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부들은 이런 질문에 당황하곤 했죠. 네, 회장님. 국물 온도도 80도로 맞췄어요. 이서연의 대답이 의외로 담담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짜증이 아닌 이해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음식을 맛보니 정확히 제가 원하는 맛이었죠. 저녁, 그녀가 차를 가져왔을 때 물었습니다. 가족이 있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답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재혼 후 저를 보육원에 맡기셨죠. 그 말에 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 외로움이 느껴졌네요. 저도 가족을 잃은 사람으로서 그 아픔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는 법을 어디서 배웠소? 여러 집에서 일하며 하나씩 배웠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제 방식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깊은 공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잃은 후 한 걸음씩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2주일 후 아침 식사 때 문득 말했습니다. 아직 버티고 있군. 이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네, 회장님. 어려움 없습니다. 그 대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네요. 평소와 달리 마음이 따스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밤 11시 서재에서 일하는데 문이 열리고 이서연이 차를 들고 들어왔어요. 취침 전 차 가져왔습니다. 놀랐습니다. 차를 요청한 적이 없었거든요. 매일 밤 이 시간에 차를 드신다는 기록을 보고 준비했어요. 제 습관을 그렇게 세심하게 기억해준 사람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는 고맙소. 짧게 인사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남겨진 차에서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 향기가 오래된 기억을 흔들어 놓았네요. 창밖의 별들 사이로 문득 윤서의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서 행복할까요? 이서연은 단순한 가정부를 넘어 제 마음속에 숨겨둔 감정들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거실 소파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이서연이 준 커피를 마시며 오늘 회의를 생각하고 있었죠. 백민석 부회장과의 충돌이 있었답니다. 제 조카인 민석은 항상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삼촌, 지금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보수적인 경영으로는 그의 말을 떠올리던 순간 가슴에 예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가슴을 누군가가 강하게 누르는 느낌이었죠. 시야가 흐려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바닥으로 쓰러지며 문득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네요. 예고 없이 찾아온 화재,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순간. 그때의 혼란이 지금 다시 몰려왔습니다. 윤서야. 이제 정말 못 볼 것 같구나.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이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제 곁에 무릎을 꿇고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당황한 표정 속에서도 묘한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박 실장님, 심장 발작 같아요.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이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제 넥타이를 풀고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침착했어요. 회장님, 제 말 들리시나요? 조금만 버티세요. 그녀의 말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박재영이 급히 달려와 응급약을 가져왔고 이서연은 신속하게 약을 투여했어요. 그 순간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이 여성에게서 느껴지는 친숙함, 그녀의 눈빛에서 보이는 따스함.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았습니다. 의식이 멀어지며 30년 전 기억이 선명해졌어요. 화재 현장, 찾지 못한 윤서의 작은 손, 아내와 함께 사라진 딸. 윤서야.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은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서연의 놀란 눈빛이 보였고 구급차 소리와 함께 의식을 잃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후회가 밀려왔어요. 딸을 찾지 못한 채 떠나는 것, 그리고 이서연에게 무언가 중요한 말을 못 전하는 것에 대한 후회였죠. 마음 한구석에선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서연이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조용한 기계음만이 흐르는 공간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야 속에 창가에 서 있는 이서연의 모습이 들어왔죠.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멀리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긴 어디지? 제 쉰 목소리에 이서연이 급히 돌아섰습니다. 회장님, 깨어나셨군요. 그녀는 빠르게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마시는 동안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이상한 친숙함이 느껴졌죠. 얼마나 있었나? 이틀 정도요. 다행히 심한 발작은 아니었습니다. 이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게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어요. 물을 마시며 가슴을 눌러보았습니다. 아직 통증이 남아있었죠. 당신이 날 구했군.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도 어떤 질문이 있는 듯했죠. 문이 열리며 박재영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다행입니다. 병원에선 충분한 휴식을 권했지만 당장 퇴원도 가능하다고.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어요. 회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부회장님이 일부 결재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제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석이가. 박재영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석은 항상 제 자리를 노려왔죠. 제가 쓰러진 틈을 타 결재권을 행사했다는 건 그의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처리하죠. 몸을 일으키며 이서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빛엔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듯한 복잡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흐릿했던 순간에 떠오른 기억들, 이서연에 대한 이상한 감정. 이 모든 것의 연결점을 찾고 싶었죠. 도착하자 이서연이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안도감이 역력했어요. 방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를 표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재로 향하며 물었어요.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윤서의 액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서연을 보았죠. 이상하게도 두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많이 없소? 제 질문에 이서연은 순간 당황한 듯 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보육원에서 자라서 가족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이서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제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다시 물었죠. 혹시 손목에 흉터가 있소? 그녀는 당황한 듯 오른손 소매를 걷었습니다. 그곳에 희미한 반달 모양 흉터가 보였어요. 순간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윤서의 5살 생일, 케이크 촛불을 끄다 실수로 손목을 대었던 그날이 선명해졌어요. 그 흉터, 언제 생긴 건가요? 숨이 막힐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윤서라면, 30년간 찾아 헤매던 제 딸이 눈앞에 있다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릴 적 다쳤다고 들었어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서둘러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침내 찾은 사진 마이너스 손목에 붕대를 감은 어린 윤서, 그 옆에 젊은 시절에 제가 있었죠. 이건... 이서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의문이 가득했어요. 이 아이가 제 딸이에요. 백윤서. 화재 후 아내가 데리고 떠난 아이죠.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계속 찾아왔죠. 이서연은 멍한 표정으로 사진을 보다가 자신의 흉터를 만졌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흉터는 어릴 때 생겼다고만 들었어요. 어떻게 다쳤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하지만 직감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회장님의 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서연의 질문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그동안의 모든 느낌들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봤을 때 느낀 이상한 친숙함, 그녀의 눈빛에서 느낀 따스함, 그리고 그 흉터.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결심했어요. 오랫동안 찾아온 딸이 정말 제 앞에 있다면 이번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에도 뭔가를 확인하고 싶은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제 과거가 어떤 것인지. 그날 밤 서재에 홀로 남아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려 했습니다. 만약 이서연이 정말 제 딸이라면 그녀는 왜 이렇게 제 집에 오게 되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녀도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걸까요? 액자 속 어린 윤서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너를 찾은 걸까? 저는 조용히 박재영을 불렀어요. 박 실장, 이서연 씨의 신원을 좀 더 조사해주게. 네, 회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 박재영의 얼굴에 의문이 스쳤지만 그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나간 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제 인생의 불확실한 조각들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박재영이 조사 결과를 들고 왔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죠.
봉투를 건네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장님, 이 결과를 꼭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봉투를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글자들이 제 심장을 멈추게 했어요. 99.9% 친자 일치. 순간 온 세상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이 바로 제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조여왔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분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서연. 아니, 윤서야.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쥐고 있자니 지난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덮쳐왔어요. 얼마나 많은 밤을 그녀를 생각하며 뒤척였던가. 얼마나 많은 거리를 그녀의 흔적을 찾아 헤매었던가. 그리고 이제 그녀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갑자기 당신은 제 딸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혼란스러울까요? 아니면 기뻐할까요? 아니면 저를 의심할까요?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녀도 저도. 이 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오래된 가족 앨범을 펼쳐보았어요. 어린 윤서의 사진들, 그녀가 첫 걸음마를 떼던 순간, 첫 생일 파티, 유치원 소풍,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그날까지의 추억들. 한 장 한 장 넘기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창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정원이 보였어요. 문득 이서연. 아니, 윤서가 그곳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이 마치 어린 시절 윤서의 환영처럼 느껴졌어요. 서재를 나와 천천히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늦게까지 안 주무시네요. 제 발소리에 그녀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네, 잠이 오지 않아서요. 회장님도 마찬가지신가 봐요. 서연 씨. 그녀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간의 그리움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결과가 나왔소. 백민석의 사무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이서연과 제 DNA 검사 결과였어요. 그 여자가 진짜 삼촌의 딸이라고. 민석은 이를 악물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30년 동안 백운건설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준비해온 그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죠. 이대로 두면 모든 것이 그녀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야. 창밖을 바라보며 민석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어요. 그동안 그는 회사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언젠가 제 회사를 이어받을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서연이 모든 것을 흔들고 있었죠. 그 여자를 몰아내야 해. 민석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는 조작된 문서를 만들어 이서연에게 과거 사기 전과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노인들을 상대로 재산을 빼앗은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민석은 회사의 고위 인사들에게 이런 소문을 전했고 서서히 회사 내에 그녀에 대한 의혹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이서연을 제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연 씨, 혹시 최근 이상한 소문을 들었소?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햇살이 그녀의 윤곽을 부드럽게 감싸며 기억 속 어린 윤서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 맴돌 때 제 손은 서랍에서 꺼낸 서류를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했어요. 이게 그들이 너를 공격하려는 증거야. 이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이 제 가슴을 저미었어요. 문서를 읽어내려가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과 상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거짓이에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제 오래된 의심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든 단단한 껍질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나도 알고 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깊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이서연의 놀란 눈빛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내 딸을 함부로 모함하는 자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딸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맴돌았어요. 이서연의 눈에 투명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이 제 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제가 그녀를 지키려 한다는 진심만은 느꼈나 봅니다. 회장님.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오래된 기억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정원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황혼빛 하늘이 마치 과거의 그림자를 품은 듯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노릴 거야. 창가로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제 발걸음에 30년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꽃잎 하나가 바람에 흩날리듯 저는 흘러간 세월을 떠올렸어요. 민석이는 내 회사를 물려받고 싶어해. 그런데 내가 나타났으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서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질문들이 소용돌이쳤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녀를 지키는 것만이 제게 중요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회장님의 딸이 맞나요? 바람 한 점 없는 실내에서도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해온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무언가에 막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아니, 윤서야. 제 입에서 윤서라는 이름이 흘러나오는 순간 시간이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작은 소녀의 웃음소리, 제 손을 잡던 따스한 감촉, 그리고 화재 속에서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 순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듯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재영이 급히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가 불길한 소식을 예고했어요. 민석 부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경영권 이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간 가슴속에 분노의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민석의 배신이 예상보다 더 빨리,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서재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이서연 씨는 이 자리에 있게. 내가 민석을 직접 만나보겠소. 제 목소리에 담긴 결연함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서연의 눈빛에 걱정이 깃들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다잡았어요. 30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겨우 찾았는데 다시는 그 누구도 그녀를 위협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서재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화재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나약함은 더 이상 없었어요. 이제 제 앞에는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민석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30해의 세월이 만들어낸 단단한 의지, 그것은 바로 제 딸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대리석 바닥에 정적인 발소리를 울리며 서재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30년 전 화재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날의 절망과 상실, 그리고 그 후의 고독한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딸을 되찾았으니 다시는 잃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제 눈에는 그의 불안함이 보였죠. 민석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회의실 전체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에 미세하게 긴장감이 스쳤어요.
그러나 그는 금세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삼촌, 회사를 위한 결정입니다. 이제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DNA 검사 결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또한 민석이 꾸민 음모의 증거들도 함께 놓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간사한 놈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구나. 회의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류를 본 이사들의 얼굴에 충격과 의아함이 스쳤어요. 민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삼촌, 이건 모두 말하지 마라. 이제 내 자리는 없다. 제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침묵 속에서 저의 결정을 받아들였어요. 30년간의 그리움과 절망을 견뎌온 저에게 이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사회는 오늘로 마치겠소. 백민석은 이 자리에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 했어요. 이제 저와 윤서만이 남았습니다. 서재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서재에 돌아왔을 때 이서연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 줄기 햇살이 그녀의 실루엣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30년 전 어린 윤서가 정원에서 놀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났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구나. 창가로 다가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석양에 물든 하늘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찬란했어요.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서연 씨. 네, 회장님. 당신의 본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소. 이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저는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만 알고 있어요. 보육원에서부터 그렇게 불렸으니까요. 깊은 숨을 내쉬며 서랍에서 DNA 검사 결과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은 백윤서. 내 딸이요. 이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받아들자마자 그녀의 눈에서 투명한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혼란, 놀라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 어떻게? 말문이 막힌 듯 그녀는 서류를 바라보다 다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오랜 세월의 외로움과 갈망이 담겨 있었어요. 30년 전 화재가 일어났을 때 너를 찾지 못했어. 그리고 이렇게 운명처럼 다시 만난 거야.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서연. 아니, 윤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무언가 잃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제 근원을, 저를 완성시켜줄 무언가를.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 집을 떠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을 마친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 아버지.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30년 동안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한마디.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저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고 저 또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 딸이야. 다시는 널 잃지 않을 거야.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우리는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났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저에게서 떨어져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어딘가 제 가족이 있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만날 거라는 걸.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언젠가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미한 믿음이 저를 지탱해왔던 겁니다. 앞으로는 함께 있자. 제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네, 아버지. 그녀가 다시 한번 아버지라고 부르자 제 마음속에 있던 단단한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했던 그 벽이 말이죠. 창밖으로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밤의 시작,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과거의 상처와 그리움을 뒤로하고 우리는 이제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택의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이 마치 우리의 재회를 축복하는 듯 했어요. 그 부드러운 빛 속에서 저는 30년 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이 순간,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되는 거네요. 윤서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어요. 그래, 윤서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다.